다음은 솔루엠인데요. 솔루엠이 최근에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요것만 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죠. 이제 전성호 대표님께서 비전 333을 발표를 하면서 원래 솔루엠이라는 회사는 전자부품 회사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자부품뿐만 아니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파워 등의 어떤 신사업을 앞세워서 작년에 매출액이 1.6조였는데 3조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우리 응원해 주세요. 이런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 이제 왜 웃었냐면 저렇게 비전 발표하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뒤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회사에 자사주가 있는데 이 자사주 한 2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대표가 직접 매입을 해서 회사로 이제 돈을 유입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환제나 우선주를 한 1,500억 정도, 1,4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을 위한 그런 자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요 핵심은 앞서 나왔던 333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신 자금 조달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RCPS 발행하는 게 발표가 되면 이게 결국은 희석이 되는 문제, 지분 희석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반대하고 그리고 주가는 빠질 건데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위에 보시게 되면 자사주를 대표가 직접 매입을 하는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의 말은 맞습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경우에 전체 주주들의 지분율은 높아지지만 회사에 자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사주를 팔아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사주를 내가 살게. 사장이 내가 살게. 대출받아가지고. 그 가격은 현재 시가보다 조금 더 높은, 약간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살게. 이렇게 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한쪽 측면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블록들로 넘기게 되면 뭐 5%에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쪽 측면, 다른 측면에서는 회사가 산 자사주의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가격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니까 아주 공격하는 쪽에서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사가 제목부터 이제 자극적입니다. 전성호 대표한테 119만 주 처벌을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주가가 낮은 타이밍에 넘기냐. 그래서 소액주주연대에서는 자사주 처분 취소하거나 가격을 더 높이 받아라. 라는 메일을 보냈다. 뭐 메일이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저걸 또 기자분은 어떻게 아셨나 싶네요.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자사주 처분 가격이 17,750원인데 이거는 매입한 가격이나 아니면 스톡 옵션 평균 가격인 23,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시가가 낮거든요? 근데 이걸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아니, 이 페이지 밑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 대표가 사가는 자사주에 대해서 배당과 의결권을 포기해라. 이거는 또 너무 또 이게 소액주주들의 입장,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입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돈을 안 넣고 좋은 걸 다 얻겠다는 그런 상황,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시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돈을 넣고 주식을 샀고 지분을 확보를 했으면 이익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을 가져가고 권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연대 불만은 최근에 회사한테 이제 시비 발행하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차입이 하겠지만 이제 시비는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아니,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의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의사결정이 끝까지 안 났을 겁니다. 시비도 발행할 수 있을 거고, 유상증자도 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을 건데, 여태까지는 시비 발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왜 하냐? 그리고 요거 재밌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 오케이. 근데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환 가격, 이게 이제 스톡옵션 행사 가격 이상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자율로 발행해라. 지금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한 3, 40%더 높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회사에서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우리의 의견을 들어달라라는 거거든요.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이 23,000원, 24,000원 그 내외니까 거의 뭐 최고점에서 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거기서 한 3, 40% 내려와 있으니까 주주들은 내가 지금 물려 있으니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게 RCPS 발행을 하고 대표도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받아가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합리적인 의견인가 싶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이죠. 블록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바로 유통이 기 때문에 바로 주가도 빠지고 하는데 대표가 가져가기 때문에 희석 효과도 제한적이고 바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별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더라. 더구나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RCPX는 지금 리피싱이 없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어가지고 주가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발표한 그 이상의 주가 지분 희석은 없다. 그리고 1년간 보고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회사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지분 희석이 싫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대비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RCPS 발행하고 자사주 거래하라는 건데 이게 개인은 괜찮을 수 있을지언정 받아가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배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어쩌면 자사주를 프리미엄 붙여서 가져간다 그러면 회사에게 증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컴플라이언스 통과 안 될 거고 대상 제안을 해보면 소액주주 연대에서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하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일정 부분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좀 참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안 하시겠죠? 예. 예, 솔루엠 핫하죠. 예. 333. 제가 삼성전기 분사해가지고 창업한 지 10주년 만에 1조 5천억, 1조 6천억의 매출을 읽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세계 2위의 전자가격 푸시제, 제조기업. 제조업이 1조 6천억,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매출 3조, 영업이익 3천억 목표를 제시했다. 202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목표야 뭐 테슬라 일을 인수하겠다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자사주를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1,400억 규모의 RCPS를 발행을 하고 1,400 RCPS를 발행하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어느 뭐 그거나 대규모 유상증자하면 난리치죠. 그럼 난리치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장님도 어, 전성호 대표님도 지분율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주식,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담보가 좀 많이 걸려 있고요. 담보대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 산 210억 원의 자사주도 이 고금리 회사 높은 가격 고금리 담보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 있었으면 기존 거 담보대출 이자까지 냈겠죠. 고금리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책임 개혁 실천하려고 한다. 아름다운 소리들은 엄청 많이 있었네요.
그리고 중장기 비전으로 창업자시고 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고요. 예, 당연히 이제 그 기존 소액 주주분들은 난리치죠.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1,400억 그 RCPS 말이 RCPS 그냥 주식이죠. 예,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언제든지 전환. 그 1년 보호 예수 같은 경우는 증거신고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그냥 법에서 정하는 거고 어차피 RCP에서 전환하려면 1년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주로 그래야 이제 처분할 수가 있는 거라서 시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비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1년 보호 예수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회사에서 자사주 처분 가격이 17,750원, 매입 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까지 이거는 이제 홍 차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시가가 너무 낮은데 뭐 이거를 프리미엄 주고 사라. 그 프리미엄 한 3%인가 4%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 거죠. 그 부분이 이자. 근데 그 이자도 어차피 다 여기 그 솔로엠의 급여소득을 받아가지고 급여소득이나 상여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내실 거라서 어차피 솔로엠에서 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210억에 뭐 한 7%만 돼도 연 14억인데 이제 보면은 이거 다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 연도 보면 연 한 20억씩 급여가 한 20억 정도는 되시겠죠? 그래야 이자를 낼 테니까. 지금도 이자 내기 빠듯하실 텐데 이것까지 받아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번 또 최대 주주라서 매각도 쉽지 않아요. 매각하려면 또 한 달 전에 뭐 이런 매각까지 그 거래계획 보고까지 공시를 내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어, 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자기 회사니까. 근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그냥 소각해라. 소각하고 네가 211억 원어치를 주식을 사는 거는 자사주를 사지 말고 너는 그냥 시장에서 사고 시장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대출 얻어가지고 그냥 사. 그리고 자사주는 소각을 하고 너는 시장에서 거래계획 보고를 낸 다음에 211억 원어치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 대신 손해를 보는 거는 우리 이제 전 대표님. 전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선 대출이 안 되죠. 시장에서 긁으려면 돈을 먼저 땡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블록딜로 자사주를 받을 때는 담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대금을 지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되는데 시장에서 구입할 때 대출 안 해줍니다. 시장에서 구입할 때 210억을 그 대출 안 해줍니다. 그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해주고요. 그럼 진짜 한 3차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다 알죠. 다 생각을 해봤어도 그 자사주 있는 거 소각하고 그리고 내가 211억이 있으면 내가 진짜 현금 있으면 그냥 시장에서 사면 돼요. 그러면 총벌이율 낮아주고 어차피 그러면 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분율도 같이 다 떨어진 다음에 내가 산 쪽쪽 내 지분율 상대적 지분율만 높아지니까 더 좋죠. 돈이 없는 거 어떻게? 돈이 없는 거 어떻게? 그래서 차선책으로 금융권에서 담보 차입을 하는 거죠. 요거 내가 살 거니까 요 계약서 있으니까 요거만큼 잔금을 치르기 위한 돈을 빌려줘. 바로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주식은 바로 그냥 그 증권사에 담보대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사주의 배당과 의결권을 포기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면 이제 의결권은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면 이 전반적인 내용이 1,400억의 아시피스가 나중에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을 겁니다.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 뭐 지분율을 방어하기 위한 가격,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행을 한 거고요. 근데 배당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천명할 의미가 없어요. 차등 배당은 다 가능합니다. 상법상에서도 차등 배당, 대주주만 손해를 보는 차등 배당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할 게, 야,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액 주주한테 100원씩, 나는 50원만 받.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그걸 미리 사전에 못 박는 거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라서, 나중에 배당할 정도가 되면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던 거고 이익을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승하고 있는 찰나에 차등배기까지 하겠다. 그럼 그때 이제 IR로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미리 이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결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 의결권을 얘기하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밖에 경영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좀 없는 싸우자는 얘기. 안 하는 일만 못하는 자사주 배당, 요 배당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차등배당을 검토해라. 아니면은 뭐, 뭐 공정공시라든지 뭐 경영계획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뭐 가능하긴 한데 굳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스톡 옵션의 평균 행사 가격 이상으로 수정하거나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건 좀 본인이 약간 이제 홍차영님도 이제 얘기하셨듯이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그거 사시면 돼요.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프리미엄 요 40%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소액 주주들이 요청하신 거죠. 지금 뭐 3, 4%가 아니라 40% 이상으로 업해가지고 사라. 뭐 공정과 상식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조건을 나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근데 반대로, 그럼 3% 없애가지고 내가 자사주를 해. 210원어치 소리가 모아와가지고, 조건으로, 아직 자사주가 남아있으니까, 아까 그 주주연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 사드려야지. 그리고 공시 내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진정성도 가지 않고, 무조건 뭐, 최대 주주가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현실성이 있게 좀 회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말을 하는 게 꼭 뭐 회사가 단기적으로 돈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한다. 자금 유입되는 거는 동의한다. 하지만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지.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되겠다. 이러면 되지. 이러면.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회사에 돈이 필요한 건 회사 발전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데 반대할 생각이 없다.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 어불성설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전원가액과 합리적인 이자율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기반다. 납득을 어떻게 시키지? 그 몇만 명 어떻게 다 납득을 시키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는 1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소리는 하지 않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는 다 오케이. 그건 아니죠.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주가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도 기회를 줘라. 아니면 공개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가가 떨어지는 걸 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라.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가가 서로 잘 돼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전성호 대표 이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이 없는 부분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모험을 건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이자는 다 회사가 내는 겁니다. 뭐 세금 내가 이제 14억을 내려면은 원천징수 뭐 이렇게 해야 되겠 이제 40% 30% 이상은 세금을 내야 돼서 한 20억 받아야 돼요. 20억 받아야 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와 이분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처분하려고 해서 처분해서 뭐 몇 년치 이자라도 좀 보관해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면은 있어야 좀 여유가 버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또 주식을 팔려면 또 사전공시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모험을 건 거고, 어차피 본인 사시니까 모험을 건 거기 때문에, 예,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 프리미엄을 더 주면 더 줄수록 좋긴 좋죠. 근데,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한 거는, 어, 뭐 의결권을 제한하자. 이런 걸 확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이제 주주연대에서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주주연대선 회사가 이제 변명한 게, 이게 뭐 자사주 처분이 뭐 똑같이 소각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자사주 소각과 이제 동일한 효과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사간 거다. 이런 헛소리 하면 이제 뭐 반론으로 제시할 그러면 똑같이 하려면 의결권 제한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쓰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우선주가 1년간 보유수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뭐 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자기 전부를 걸고 시작하는 거라서 한번 소액주주연대에서도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차등배당 정도까지 의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대감만 생깁니다. 회사 입장에서 주주연대 입장에서나 주주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등배당이나 배당이 될 수 있게끔 좀 응원해 주시고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는 무조건 오케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아니고 이 RCPS를 발행한 그 1,400억을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가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땡겨서 집어넣은 200억, 한 1,600억 갖고 정말 회사가 레벨업 컨셉 점프 3조가 할 수 있게끔 쓰고 있는지, 뭐 잘 하고 있는지 감시와 의견,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